재판부가 입정해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5712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강현주는 일어서서 묻는 말이 맞으면 예 라고 대답해 주세요. 피고인 강현주 맞습니까? 네,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죠? 2004년 6월 2일입니다. 현 주소는? 서울시 학폭구 반성도 아날이요. 직업은? 고등학생입니다.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검사는 기소유지 진술해 주세요. 피고인 강현주는 친구들과 무리를 지어 동급생인 박제희에게 데이터를 공유받아 사용하고 돈이나 화장품 등을 빌린 뒤 반환하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박제희의 금품을 갈취해왔습니다. 이에 형법 제350조 공갈죄로 피고 강현주를 기소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피고인 신문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검사는 피고인 강현주에 대하여 신문하세요. 피고인은 박제희로부터 상습적으로 데이터를 공유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하지만 그건 박제희의 동의를 얻고 받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강요나 협박은 일절 없었나요? 피고와 박제희의 카톡 내역을 보면 다소 강압적인 말투로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저 친밀하지 않은 말투일 뿐이지 강압적인 말투였거나 협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공유받아 사용할 때 박제희도 불쾌하다는 의사표시 없이 흔쾌히 데이터를 공유해 주었나요? 흔쾌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보기에 불쾌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딱히 거절의 의사를 내비치진 않았으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박제희로부터 7개월간 약 50만 원의 돈을 빌린 뒤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을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돈이 없을 때 제가 돈을 자주 빌려줬던 건 맞습니다. 7개월간 이루어진 피고와 박제희 사이의 일방적인 금전 거래는 계좌이체 내역으로 알 수 있는 것만 약 35만 원이며 박제희가 현금으로 빌려준 돈을 따로 수기로 기록해 놓은 것만 약 15만 원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그건 맞겠지만 솔직히 걔가 따로 메모해 놓은 것까지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50만 원까지 빌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박제희가 남겨놓은 메모에는 돈을 빌려준 날짜, 금액, 피고가 돈을 빌려간 명목 등 상당히 구체적인 사항들까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피고는 그 돈들을 약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1원도 갚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하지만 곧 갚으려고 했습니다. 7개월간 단 1원도 갚지 않아놓고 곧 갚으려 했다고요? 지금까지 피고가 보여준 모습이 있기에 해당 발언은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국 재판까지 오지 않았다면 피고는 돈을 갚으려고 생각이라도 했을지 의구심이 드네요. 검사, 감정적인 신문 삼가주시고 사실관계에만 기초해서 신문 진행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리하자면 7개월간 빌린 돈을 일절 갚지 않아놓고 돈을 곧 갚으려 했다는 피고의 말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화장품 등의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는 총 3차례에 걸쳐 박제희의 틴트, 쿠션 팩트, 아이라이너를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았죠. 사실 틴트? 아이라이너? 이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친구들끼리 자주 빌리기도 하고 또 가끔 까먹기도 하고 그러는 것들이라 크게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션은 빌리고 돌려주지 않은 건 맞지만 박제희가 따로 이야기를 안 하길래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줄 알았고요. 빌려간다는 것 자체가 반환을 전제로 하는 건데 가지고 있어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보입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님, 증인으로 같은 반하고 김수지를 신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사실만을 증언할 것을 선서합니다. 평소 피고와 박제희의 사이는 어땠습니까? 친하지는 않았고요. 거의 현주가 제의를 힘들게 한다고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힘들게 한다고요?
사실 제이가 성격이 좀 차분하고 친구가 많은 편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현주는 저런 재미없는 애랑 누가 친구를 하냐? 아, 누구 때문에 교실에서 진지한 냄새 난다. 이런 말들을 자주 했었습니다. 제이는 워낙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친구라 거기에 크게 대응하진 않았는데 솔직히 그런 말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피고가 박제희에게 상습적으로 불쾌한 언행을 일삼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저랑 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현주가 워낙 무서운 친구라 누구 하나 나서서 뭐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볼 때마다 제이가 안쓰럽긴 했어요. 그렇군요. 또 피고와 박제희 사이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요? 아, 종종 현주가 제이한테 언성을 높이는 일도 있었어요. 언성을 높이는 일이요? 현주가 제이한테 돈을 자주 빌렸는데 제이가 돈이 없다, 빌려주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하면 현주가 굉장히 화를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보면서 돈 빌린다는 사람 태도가 왜 저러지? 하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협박이 일절 없었다는 피고의 말과는 상반되는 진술이군요. 아니, 야, 너 잘 생각하고 말해라. 아니, 확실해? 확실하냐고. 자, 피고 정숙하세요. 검사, 증인 신문 이어가세요. 네. 피고인은 앞의 신문에서 화장품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는 것은 같은 반 학우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반적으로 있는 일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같은 반 친구들끼리 화장품을 빌리고 잠시 돌려주는 걸 까먹고 하는 일은 종종 있지만 현주는 그걸 넘어서서 제이한테서 화장품을 빼앗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제이가 말을 안 해서 그걸 아직도 안 돌려줬는지 몰랐어요. 화장품을 빌린 건지 뺐다시피 한 건지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현주 말투가 원래 조금 목소리가 크기는 하지만 말투가 사나운 것도 그렇고 제이한테는 충분히 강압적으로 들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뺐다시피 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하세요. 피고인, 박재희에게 돈을 빌려간 뒤 바로 갚지 않았던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제가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자취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생활비를 제가 직접 벌어서 충당을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도 항상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몇 번씩 돈을 빌려서 생활비로 사용을 했고 그럼에도 항상 생활비가 모자랐기에 바로 돈을 갚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르바이트를 더 열심히 해서 언젠가는 꼭 갚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은 받지 못했나요? 네, 제가 부모님과 사이가 많이 안 좋은 상태라 금전적인 지원은 거의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공유받아서 사용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 그랬던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네, 데이터는 필요한데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 돈은 없어서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는 박제이의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따로 뭘 해주진 못하지만 항상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 공유를 부탁하는 과정에서 협박이 있진 않았습니까? 아까도 검사님께 말씀드렸듯이 말투가 다소 경직되어 있었기는 해도 협박 같은 건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박제이도 동의를 해서 고맙다고 하고 공유받아서 사용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화장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아까 피고인이 언급했듯이 화장품은 친구들끼리도 자주 공유하고 서로 빌리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솔직히 여학생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화장품은 서로 자주 빌리고 빌려주면서 사용합니다. 비록 화장품을 일부 빌린 뒤 돌려주지는 않았지만 이는 그냥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의 목소리와 어투가 다소 크고 강압적인 듯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원래 말투가 좀 그래요. 제이한테 협박하고 뭘 갈취하려고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배심원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